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 주제 공개하시죠. 언제 올랐소? 행님, 주워 담아볼까? 딱 눈에 띄죠? 세 글자, 은행주입니다. 오늘 두드러지게 하락세 안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이고요.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파는 가운데 이 업종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클래스 위원님들은 사실 은행주가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지금 저평가되는 부분들, 이제 하락할 거 크게 없는 이 은행주 계속 주목해 주셨는데 그때 주목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박혜선 위원님. 뭐 저희가 항상 뭐 주시장 보면 저희가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뭐 이런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는 뭐 저 사실은 뭐 상당히 안 좋았죠. 왜냐면 작년에 뭐 지수 사실은 급등기에 뭐 거의 뭐 사실은 뭐 큰 수혜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놓고 보시더라도 1월이죠. 1월에 놓고 보시더라도 금융위가 지난 1월이죠. 지난 1월에 국내 은행들에 대해서 배당을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코로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순이익의 20% 이내 그래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배당주의 메리트가 해석이 되면서 1월 달에도 지수가 사실 주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사실은 뭐 실제로 내용을 놓고 보시더라도 4대 금융 지주 중에서 대부분이 뭐 20% 수준이거나 뭐 20%를 밑도는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뭐 그 중에 유일하게 사실 신한지주가 20%를 넘는 22%대의 어떤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신한지주가 금융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 부분을 통과했다. 뭐 이런 뭐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전망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뭐 이러다 보니까 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당연히. 그래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어지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1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2월 들어서부터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들어서 공교롭게도 오늘까지 은행업종 자체가 한 14% 올랐고요. 보험업종도 또 거의 뭐 똑같습니다. 14%대 지수가 양 업종 지수가 거의 14%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가 요새 뭐 한때 시장에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던 미국의 10년물 장기 채권금리 이 부분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채권 뭐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은행과 보험은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당연히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채권 투자 평가이익이 증가를 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자가 오르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은행들이 실제로 내용을 놓고 보시더라도 지난해 말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우대금리를 깎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는 신용대출이 주요 타깃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집값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주담대, 이것도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이 부분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한은행에 이어서 농협이 오늘부터 우대금리를 0.3%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아직은 크게 부담을 느낄 상황은 아니지만 은행들의 어떤 순이자 마진 증가 효과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채권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 투자 평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보험주의 상승 모멘텀이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최근 들어 아무래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지수 조정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보험주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 사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최근 들어서 보면 은행주와 보험주의 강세 흐름이 뭐 2월 달 들어서 뭐 두드러지게 사실은 뭐 저희가 놓고 보면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저희가 주도 업종처럼 뭐 다이나믹하게 사실은 오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조정기에 꾸준하게 사실 뭐 최근 들어 업종 지수가 오르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은행주와 보험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조정장에서 저희가 당분간은 이런 은행주 또 보험주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지금 놓고 보면은 사실은 뭐 이 두 업종이 오늘 놓고 보시면 뭐 은행업종 지수가 한 2% 올랐습니다. 근데 뭐 약간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은행업종이 오르는 날은 보험업종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또 보험업종이 오르는 날은 은행업종이 또 뭐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저희가 은행 이런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배당 성향 물론 이제 줄긴 했지만 뭐 이거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보시면서 좀 긴 흐름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 이 바이든 부양책의 초읽기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불안에 좀 더 민감하고요. 거기다 연준이 말을 아끼면서 그 불안감이 더 커져. 중국 증시의 급락까지 우리 증시가 좀 사면 초가였습니다. 다이나믹한 주가의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지금같이 이게 답답하고 또 우리 조정기에서 이 은행, 보험, 이 금융주의 상승은 좀 더 빛을 발할 텐데 거기다가 또 외국인 기관들이 전체적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업종을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급등업 위원님 말을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보면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자체가 보면은 조금씩 그 상승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금리 상승기에 그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은행, 그 다음에 보험 두 가지 업종이 일단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든 그 지금 최근 들어서 결국은 그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은 예대 마진 자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게 보면 증가는 하지 않겠지만은 일단 그 앞으로 보면은 금리 자체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은행에 보면은 그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금리 자체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적으로 금방 말했다시피 금리 자체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금리 자체가 조금 안정을 보이지 않겠는 그런 거 예상도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되면은 거기 따라서 보면은 금리 자체도 자연스럽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은행주의 그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오늘 보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죠. KB금융이라든가 또는 그 신한지주, 하나금융주에 대해서 보면 그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외국인에 보면은 매수가 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채권 금리 자체가 보면은 그 상승을 하게 되고 있으면 결국은 은행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익 구조 자체 측면에 봤을 때는 좀 개선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은행 업종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 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자체가 보면은 바닥권에서 탈피를 한번 나왔고요. 2월 달에. 그리고 나오고 나서 지금 그 단기 파동할 때 3파동의 그 진행선상으로 지금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파동관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보면 증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흐름 자체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권에서 탈피해가지고 사실상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죠. 오르지 못했지만은 이제 서서히 보면 바닥은 탈피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상승 시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보면은 그 2월달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그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나서 크게 못 움직였습니다. 못 움직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그 우상향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신한 지주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있는데 요 두 종목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이제 바닥권 탈피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염려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서서히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주봉선을 지금 일봉선을 보더라도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본격적인 상승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KB금융까지만 보겠습니다. KB금융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 자체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보였죠. 보이고 나서 역시 직전 고점 라인을 넘기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점진적인 그런 상승, 추가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 달라서 뭐 일단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이 점진적인 상승 시도는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뭐 시장 달래기 그 등등이 계속 있을 테고, 그러면 이 은행주의 그 움직임이 너무나 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은행주 강세가 또 파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또 바로 또 수그러드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손쉽게 바로 매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불안감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박태선 위원님? 사실 뭐 미 연준도 지금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려면 벌써 나왔어야 되고요. 지금 이 어떻게 파월 의장이 놓고 보면 어차피 뭐 미 경기 회복기에는 뭐 연준 금리 채권 금리 오르는 건 당연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뭐 시장에서 보면 약간 심리적인 지수 3,000포인트처럼 심리적인 그 어떤 그 채권 수익률 그 부분을 채권 금리를 저희가 1.5% 이거 좀 중요하게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위로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이 부분을 뭐 그렇게 뭐 연준 파월 의장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미 채권 금리가 아마 2%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에서는 뭐 사실은 뭐 여러 사실은 좀 문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근데 뭐 당연히 뭐 파월 의장이 그 2% 넘어설 때까지 그걸 방치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수준은 충분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마 파월 의장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런 금리 오르는 부분이 저희가 뭐 단기간에 뭐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렇게 보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도 모멘텀이 사실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여기서 뭐 급격한 금리 하락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경기 회복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은행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배당까지 생각하시고 좀 중장기 투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이제 경기 회복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경기 회복기에는 급격한 금리 하락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의 금융주에 관심은 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같은 섹터들의 움직임 봤을 때 정말 뭐 주도했던 성장주들은 너무나 주춤하고 뭐 개별주로 활발한 뭐 테마주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가 좀 상승하는 걸 보면 그만큼 살 것이 없다라는 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급등주 위원님? 급등주 위원님? 네, 일단 뭐 지금 네. 지금 뭐 시장 상황 자체가요. 은행도 은행이지만 은행이나 보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시장 자체에서 봐서 은행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하긴 했었는데 전반적인 그런 시장의 큰 트렌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좀 조금 답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크게 보면은 득볼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딱 그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선택되고 그다음에 집중된 그런 어떤 특정 종목, 특히 보면은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비용 부담 자체가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한계 기업들에 보면은 상당히 자금이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채 비율이 과중한 기업이나 또는 그 해마다 적자나는 기업이나 또는 만성 적자 기업들 그런 기업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실적도 좋고 재무도 무량한 부채 비율도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그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그 시기가 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위험 관리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그런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은행주, 금융주의 매력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KB금융이고요. 뒤를 이어 포스코, 신한지주였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을 또 같이 또 고배당주, 이런 은행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쌍끌이 매도 가운데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기에 오늘 제목이 정말 기가 막혔죠. 언제 올랐어? 행님 주워 담아볼까라는 은행주의 매크로 클래스 주제로 한번 토론을 벌여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